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6개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 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쳐서 60%도 되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80%가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27%를 얻고도 의석은 12%, 정의당도 7%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48%, 자유한국당 33%,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6%씩을 득표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35석과 11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이긴 하지만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 배분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구조가 수십 년 동안 고착되면서 거대 정당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전횡과 독선을 일삼아왔습니다. 예산을 멋대로 주무르고 도민은 뒷전인 채 집행부의 거수기를 자처했습니다. 강원도 내 6개 소수 정당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개 정당이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래야만 국민들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30-40% 되는 어떻게 보면 당선자가 어찌 보면 100%를 행사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특권화가 됐고요. 민생이 왜곡됐고. 강원도 야 6당은 앞으로 현수막 게시와 1인 시위, 선전전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회수 씨와 화천 군수와의 갈등으로 불거진 화천 감성마을 지필실 사용료 소송에서 법원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0년 넘게 사용료를 받지 않다 이제서야 내라고 하는 건 신뢰 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의 지필실과 문학관 등을 갖춘 화천 감성 테마공원입니다. 정갑철 당시 화천군수 재임 시절인 2004년부터 10년 동안 1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돌연 화천군이 이회수 씨에게 지필실 사용료 1,870만 원을 내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든 공공시설물을 개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가 있었고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입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요청이 있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천군이 부과한 지필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춘천지법 행정일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필실 사용료를 요청하지 않다. 이번에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비용도 화천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음고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아서 술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마시고 건강도 많이 해쳤었는데 이제 좀 홀가분 합니다. 거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예. 화천군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부의 결과 협의해서 대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회수 씨는 이번 소송과 관계없이 화천 산천어 축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먼지보다 주목을 덜 받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인데 강원도 사업장들이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뚝에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도내 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2016년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먼지가 3.6% 증가하고 질소산화물은 5%, 황산화물은 무려 29.5% 늘어났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지난해 5만 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도내 전체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의 92%나 됐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가 각각 10,000톤 이상 내뿜었습니다.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석탄화력 발전소들입니다. 동해 바이오화력이 가장 많은 2,147톤을 배출하면서 11% 급증했습니다. GS 동해전력은 가동 2년 만에 500톤이 넘었고 삼청 남부발전은 발전 첫 해에 143톤을 배출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발암성도 있고 기관지에 안 좋은 역할을 하죠. 황산화물은 기관지에 굉장히 자극적인 물질로 기관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GS 동해전력과 삼청 남부발전이 가동 초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면서 배출량이 많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내년부터 대기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농촌 지역 전원주택에서는 비싼 기름 대신 장작을 활용한 화목 보일러가 인기입니다. 쓰기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주택 외벽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목재 벽틈 사이 불씨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는 검은 재가 난로 주변에 떨어져 있고 연통 부분은 그을렸습니다. 벽체에서 빨간스름한 불빛이 보여서 현관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외부 벽체에서부터 연통 주위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뒤 소방대가 3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화목난로에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의 월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봤더니 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났습니다. 보일러나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실 내부에서 외부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목보일러 주변으로 그 목재나 가연물들이 방치돼 있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탄값 상승에 가정용 찜질방 유행까지 타면서 화목보일러의 수요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배치카는 그 유행에 막 접어들었어요. 예년보다 한 배 이상 불어났어요. 전문가들은 화목보일러가 사용이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통과 화실 청소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심기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일요일인 지난 9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심 의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의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심 의원의 원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전면 복원에 반대하는 정선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어제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모두 알파인 경기장 전면 복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설물 활용 이외에 어떤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고 정부가 전면 복원을 강행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선 지역 사회단체들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또 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항목에 포함해 오는 2020년부터는 소금을 많이 쓰는 김치와 절임류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전국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강원도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작업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600억 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세금 공무원 180명을 동원해 일제 영치 작업에 돌입합니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영치하며 고액 악성 체납자의 차량은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